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일입니다. 50억 특검론의 망치로 휴대폰 부순 박영수 내일 구속 기록. 우리 강아지도 물렸어요. 찜통도의 도시로 나온 뱀들. 메타도 AI 챗봇 왜 넣는다. 세계 청소년 4만 명 몰려와 잼버리 특수. 윤석열 대통령 건설 이권 카르텔 깨 부숴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박영수 전 특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왜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죠. 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50억 특검론에 망치로 휴대폰 부순 박영수를 내일 구속할지 않을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검찰이 얘기에 의하면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으로 올해 2월 16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박 전 특검이 이날 양재식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변협 회장 선거 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쓰고 있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했대요. 망치로 휴대전화를 왜 폐기를 합니까? 이렇게까지 망치를 부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뭐 검찰이 망치를 부셨는지 안 부셨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서로의 얘기가 돼 있다라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와서 지금 뭐 정치권에 50억 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이건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회사에서 50억을 탁탁 줍니까? 퇴직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돈이 얼마나 많길래 공짜로 줬겠습니까? 50 받고 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저는. 박 전 특검이 언제부터 이런 일을 저질렀냐면 2014년부터 15년 내에 이건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은행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하고 맞는 말인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분이 뭘 하셨던 분이냐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특검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2014년 15년 사이에 거액을 약속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특검을 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검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 여부를 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엄청난 그 국가의 손실이 있고 혼란스러울 때 특검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역사인가? 역사가 이렇게 엉망이었나? 이제 와서 이걸 갖다가 7년, 8년이 된 상태 이제 와서 이것이 밝혀지죠? 속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건이 만들어지고 사회에 밝혀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진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찜통도의 도시로 나온 뱀 너무 덥잖아요. 이게 덥다 보니까 강아지들도 이제 산책을 시켜야 되잖아요.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 더우니까 뱀들이 나와요. 뱀은 여러분 알다시피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자기 체온을 조절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곳으로 옮겨가죠. 요즘은 날씨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뱀들이 도심까지 나타난다고 하죠.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저도 뱀 싫어합니다. 문제는 산책을 해야 되잖아요. 산책할 적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조그만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땅을 두드리고 길게 끈을 하지 마시고 좀 적당한 사람과 한 2m 정도, 1, 2m 정도 해놓으시고 그 산책로에서 가면 뱀들이 숨어 있다는데 이들이 뱀 아시겠지? 뱀은 자기가 공격 받을까봐 접근하죠. 사람보다도 강아지라든가 동물한테 더 민감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신다? 산책로를 가시는 것보다도 그냥 평범한 도로를 다니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반려견 강아지를 안전하게 산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달아오르는 빅테크 챗봇 전쟁, 메타도 AI 챗봇 내놓는다.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인공지능 9월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메타 자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메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SNS에다 탑재한답니다. 챗봇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신다면 챗봇은 실제 사람처럼 다양한 어떤 성향과 말투를 표현하는 거죠. 이게 사투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여러 사투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투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인격을 약 30가지를 지니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성격이 다르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제각각인 것처럼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억양의 말투를 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검색, 추천 기능도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생 소셜 미디어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는 IT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서 새로운 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게 IT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들도 독특한 챗봇을 탑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도 다양한 사용자들을 유용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 목적이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이 AI가 가능하기 때문에 챗봇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용자들에 대한 관심사를 가질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챗봇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기능을 AI라고 보면 되죠. 이런 다양한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의 추천과 이걸 가지고 맞춤형 광고로 넘어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메타의 연간 매출이 약 151조 정도 되는 겁니다. 대부분 광고죠. CEO 지커버그는 사람과 협업하는 AI 크리에이터, 인간 논문을 보조하는 AI 비서 등을 구축하고 있답니다.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43,000명이 모이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열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 깨 부서야 부실공사 문정부 때 이루어져 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LH 아파트의 사건이 있었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 부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 무량판은 기둥이 없다는 얘기죠.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관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라고 돼 있었죠. 최근에 카르텔이란 말을 많이 쓰죠. 반카르텔 정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LH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15군데 건설회사 중에서 뭐 8군데가 10군데가 LH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임원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다 합니다. 눈 감아준 거죠. 그 회사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전관 내우죠. LH를 없애야 됩니다. 이게 나서서는 안 되는 집단이죠. 세상에 어떻게 천근을 빼가지고 엿바꿔 먹은 것도 아니고 주차장 시설 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까? 사람이 방에서만 살고 주차장도 사람이 사는 일부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도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난리를 핀 적이 있었잖아요. 지나간 과거이지만 삼풍 사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라는 얘기죠. LH에 근무했던 임직원들이 2급 이상 임직원들이 건설회사를 가서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전관예우가 진행되고 있다. 전관예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과 관련된 사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름만 올려놓고 정보 빼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인 LH만 해당되겠습니까? 많잖아요. 상급 기관에서 근무한 자들은 연관된 민간 업체에 다 고문이니 사회이사니 이름만 올려놓고 한 달에 얼마나 그 급여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퇴직을 하면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런 것들이 이권 카르텔이 있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이런 이권 카르텔, 반카르텔 반드시 격발시켜야 됩니다. 누가 피해를 옵니까? 이거 다 국민들이 피해를 온 거예요. 국민이 나는 세금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자들이에요. 상급기관에 있던 자들, 이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권 카르텔이고, 카르텔이라는 말 자체가 부패 카르텔을 혁파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부패 카르텔을 깨부셔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